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단식을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은평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의 음성으로 간호 기록이 입력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병동에 도입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 확대와 안전 향상까지 기대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0여 개 단체들이 4월 14일 일손을 놓는 기후정의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부터 제로 에너지 공원까지 지자체들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식이 하는 중요한 영적 실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단식의 역사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르옷을 두르고 죄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이처럼 신앙 선조들은 죄와 세상의 굴레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 단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며 악마의 3가지 유혹을 물리쳤다고 전합니다. 초기 교회에선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겨났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단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을 합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그리고 단식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신자라면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한 끼의 식사는 충분히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 수요일 다음 금요일인 오늘 독서와 복음에선 단식의 올바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며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라고 일깨웁니다. 단식의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애덕의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단식을 하는데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이는 단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단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이웃을 향한 애덕의 실천을 위한 금육과 단식으로의 말입니다. 단식은 비움으로써 새롭게 얻어지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또한 습관화된 욕구와 중독, 분노와 폭력으로 기우는 성향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년 전 사순 시기를 맞아 제안했던 특별한 단식은 올해도 유효합니다. E vi consiglio un digiuno che non vi darà fame. Digiunare dai pettegolezzi e dalle maledicenze, in un modo speciale. In questa Quaresima non sparlerò degli altri, non andrò dalle chiacchiere. CPBC 윤재선입니다. 기록 업무가 많은 간호사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간호 기록이 입력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모든 병동에 적용 중인데요. 환자와 소통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안전 향상까지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환자와 대화하듯이 말합니다.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환자 바코드를 스캔하고 맥박과 체온 등을 말하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92, 70, 82, 16, 37.6, 98, 맥박 82, 저장. 체혈과 투약 업무도 음성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은평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간호기록 플랫폼 보바일 ENR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보바일 ENR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와 이동 편의성을 나타내는 모바일, 전자간호기록인 ENR을 합친 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이 가능한 게 보바일 EN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개발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보다 완전한 형태의 플랫폼을 오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 앞서 현재 은평성모병원 전 병동으로 확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바일 ENR에 사용 중인 간호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환자 옆에서 기록이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스테이션과 현자 옆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또 불필요한 움직임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의 체력 소모도 많이 저하되는 거로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바일 ENR은 수혈하겠습니다, 체열하겠습니다처럼 대화 형식의 음성 명령으로 기록이 시작돼 환자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퀵 메뉴 터치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바일 ENR은 은평성모병원과 평화이즈,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즐 AI, 두유비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했으며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보바일 ENR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병원에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시민 3만 5천여 명이 기후정의 행진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100여 개 단체들이 기후정의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서 4월 14일 하루 일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시청 앞 도로. 시민 3만 5천여 명이 운집해 기후정의를 외쳤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 실현하자!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이날 시민들의 함성은 탈석탄법 입법 청원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봄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4월 14일 시민들의 기후정의 파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요일인 이날 하루 일손을 놓고 기후정의를 외치기로 한 겁니다. 기후파업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기후파업을 확산시킨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학창시절 금요일마다 결석을 하고 기후운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툰베리와 젊은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Apprezzo sinceramente queste iniziative e sarà ancora necessario che i nostri figli scendano in strada per insegnarci ciò che è ovvio, vale a dire che non c'è futuro per noi se distruggiamo l'ambiente che ci sostiene.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에는 벌써 100개 넘는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과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등 교계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기후정의는 결코 추상적인 가치지향이 아니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핵, 탈석탄,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구체적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핵, 탈석탄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공주도의 어떤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부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위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무부처의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개인들한테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은 결의를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각자 가능한 수준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했죠.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개최하고 탄소 중립 도시 이행 실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3월 중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비롯해 제로 에너지 빌딩 조성, 친환경 충전구역 확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동대문구는 나만의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제작 배포에도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118% 달성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공원을 추진합니다. 먼저 양천공원 통합 놀이터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신정 허브원에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오래된 공원 등은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봉구는 올해 온실가스 43,917톤 감축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인식 향상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 약속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로 도봉구 제로시도 집중 양성합니다. 특히 도봉구만의 환경 마일리지 제도인 탄소 공감 마일리지를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초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초구는 초등학교 3학년 마을 교과서에 지역 내 다양한 환경 사업들을 수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합니다. 자원 재활용 체험 교육과 서초 에코 챌린지 등 체험형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탄소 중립 실천 메시지를 전하는 탄소 발자국 계단을 조성해 눈길을 끕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춘 지자체들의 행보,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동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